안녕하세요. 시네리의 김현수 기자입니다. 지난 킹덤 시즌3 예측 영상을 감사하게도 많은 구독자분들이 보시고 댓글로 의견도 달아주셔서 꼼꼼하게 읽어봤습니다. 조선의 역사에 대해서 기자들보다 더 해박한 지식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저로서도 한 수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됐는데요. 앞으로는 전란 이후 조선 땅에 찾아왔던 실제 위기들, 이를테면 명나라 이후 청나라와의 관계 아래 벌어진 병자호란 같은 배경이 시즌3의 주요 사건 배경이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많이 밝혀주셨는데요. 저 역시도 북녘 땅을 배경으로 펼쳐질 다음 시즌의 주요 스토리 전개나 새로운 캐릭터의 기원은 분명 청해의 중국 지배를 바탕으로 꾸려지지 않을까 하는 여러분들의 예측에 대체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전지현 배우가 연기할 아진이란 캐릭터에 대해서는 사실 어떤 확신도 가질 수가 없어요. 대신 기대되는 건 전지현 배우의 전작 중에서 블러드의 뱀파이어 헌터 사야나 암살의 안호균을 연기하며 보여줬던 멋진 액션 연기를 선보이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상해봅니다. 특히 누아르 영화 속 갱단의 상징과도 같았던 기관단총 톰슨 M1928을 들고 지붕 위를 날아다니던 암살의 멋진 액션씬이 다시 한번 재현되기를 기대해봅니다. 물론 당연하게도 검술 위주의 액션이 등장할 거긴 하지만요. 사실 시즌3에서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어떤 캐릭터가 새로 등장할지, 어떤 액션이 펼쳐질지는 현재로서는 김은희 작가 외에는 아무도 모르겠죠. 이번 시간에는 킹덤의 제작에 참여했던 훌륭한 제작진들을 저희 시네리 기자들이 직접 인터뷰하면서 알게 된 제작 비하인드를 모아서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시네21 1249호에 실린 제작기 기사의 내용들을 바탕으로 미처 지면에 실리지 못한 정보들도 포함해서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먼저 김은희 작가는 시즌1과 2의 차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시즌1이 붉은 톤이었다면 시즌2는 좀 더 진한 검붉은 톤이다 라고 말이죠. 피로 물든 상복을 휘날리며 생사역 괴물들과 싸우던 그 시즌2 후반부의 멋진 액션 장면들을 떠올려보면 작가님의 비유가 확 와닿죠. 제가 시즌1과 2의 가장 큰 차이로 꼽는 것은 세자 이창의 캐릭터 변화입니다. 작가님은 킹덤을 쓰면서 정치란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했다. 그렇기에 한 나라를 이끌어가야 할 세자 이창의 성장이 무엇보다 중요했다 라고도 이야기했는데요. 알프레드 히치콕 감독의 이창을 좋아하는 작가님이 외자 이름을 구상하다가 이름을 짓게 됐다는 이창에 대해서 주지훈 배우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앞서 영상에서 이 부분을 자세하게 말씀 안 드리긴 했는데 저는 시즌3를 기대하는 점 중 하나로 이창의 또 다른 모험이라는 점을 꼽고 싶어요. 왕위를 마다하고 이거는 스포가 되겠네요. 정말 저도 현대극으로 비교하면 엑스파일의 멀더 요원이나 007 시리즈의 제임스 본드 같은 위치의 역할이 되어서 조선반도에서 벌어지는 괴이한 일들을 파헤치고 추적해 나가는 일종의 현장 요원 역할을 하지 않을까 예상해본다면 시즌3의 이창은 지금과는 또 다른 매력을 보여줄 수 있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창작자 입장에서는 영화보다 더욱 무섭고 위험한 현실이 되어버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앞으로 벌어질 모든 재난 소재의 작품에는 그 메시지나 방향이 현실을 반영해서 만들 것이기 때문에 이창의 존재는 앞으로 더욱더 든든한 희망을 제시하는 히어로로 변모해 갔으면 하는 바람도 가져봅니다. 모두들 건강 유념하세요. 이번 시즌을 만들면서 촬영을 맡은 김정원 촬영감독은 주변 상황을 고심하고 또 강한 리더로 변해가는 그 내면의 연기를 담아내기 위해서 정면을 응시하며 대사를 하는 이창의 정면샷을 많이 사용을 했는데 이는 관객들에게 직접적인 감정 전달을 하려는 의도였다고 합니다. 촬영감독은 배우의 표정이 바로 보이지 않았으면 하는 의도도 갖고 있었는데 어둠 속에 있을 때는 일부러 표정을 잘 안 보이게 하거나 포커스가 맞지 않도록 조절해서 관객들로 하여금 배우의 감정을 궁금하게 만들고 마지막 짧은 찰나의 순간에만 표정이 보이게 찍어서 시청자와 밀당을 하려고 했다고도 이야기했습니다. 참고로 이창의 의상에서도 세심한 의도가 담겨 있었다고 하는데요. 의상을 맡은 최경화 의상감독은 시즌1의 이창은 날렵해 보이는 행동파라는 느낌을 살리기 위해 광택 없는 원단으로 된 의상을 입혔고 이창이 상복을 입게 되는 시즌2에서는 연출을 맡은 박인재 감독의 의도에 따라서 골룡포처럼 보이는 핏물로 붉게 물든 상복을 입혔다고 합니다. 몇몇 유튜버들이 이창의 상복이 골룡포 같다고 지적하기도 했죠. 의상감독의 의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상복 디자인은 철저한 고증 아래 완성됐는데 상주는 가장 갇혀있기 때문에 어깨나 앞섭 등의 세부 장식을 살렸고 가장 거친 원단으로 된 상복이었다고 하네요. 박인재 감독을 인터뷰했던 임수영 기자가 시즌2 결말 부분의 이창의 어떤 선택에 대해서 호불호가 갈린다 라면서 돌직구 질문을 던진 적이 있는데요. 이에 대해 박인재 감독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먼저 행동하고 뜻한 바를 반드시 실천하는 백성을 하늘로 삼는 참 지도자 이창의 모습, 박인재 감독의 의도대로 잘 표현된 것 같죠? 이창에 대해서 우선 집중적으로 비하인드를 먼저 다뤄봤는데요. 모 유튜버가 킹덤을 보면서 지적하기를 넷플릭스는 이야기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 입김을 좀 불어넣는 것 같다. 요새 넷플릭스 작품은 뭔가 여성 캐릭터가 주도적인 작품들이 많다라는 뉘앙스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넷플릭스와의 협업에 관한 진실도 잠시 후에 이야기해볼게요. 저는 액션을 연출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너무 궁금한 점이 많았습니다. 대체 킹덤의 액션 장면 어떻게 찍었는가? 특히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롱테이크 액션 씬이 있었죠. 제작진은 이 롱테이크 액션을 어벤져스 액션이라고 불렀다고 해요. 이창과 동료들이 서로가 서로를 구해주며 싸우던 장면이 있잖아요. 이 어벤져스 액션은 원래 여러 컷으로 나누어 찍으려고 했는데 현장에서 리허설을 해보고는 한 번에 찍는 것도 가능하겠다라고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특히 롱테이크를 스테디캠으로 촬영하는 장면은 아주 미세한 합이 딱딱 맞아야 가능한 것인데 극중 배경인 한겨울이 아니라 뜨거운 한여름에 촬영을 했음에도 배우들이 거의 15번 정도 찍고서 오케이가 났다고 합니다. 허명행 무술감독에 따르면 김성규 배우가 제일 몸을 잘 썼다고 하네요. 그래서 영신의 액션을 짤 때 조금은 더 화려하게 구사를 했고 또 배우가 몸을 사리지 않아서 웬만하면 대역 없이도 소화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피아노 앞에 앉아 계시지만요. 드라마 반의 반 이야기입니다. 해외는 물론 국내에서도 또 회자되는 것이 좀비의 액션이잖아요. 정말 춤처럼 온몸을 구부렸다 폈다 하면서 표현하는 생사역 괴물들의 몸짓,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이번 시즌2에는 약 850여 명의 무술팀 인원이 동원이 되어서 보다 다채로운 액션을 구사할 수 있었는데 곡성, 염력, 부산행의 좀비 액션 안무가로도 참여했던 전용 안무가가 본 브레이킹이라는 장르를 좀비 액션에 접목시켜서 인간의 한계치를 넘는 정도로 관절을 비틀어내고 걷는 동작, 일어나는 동작, 그 모든 것을 기괴하게 표현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국내에서 좀비 관련 영화를 만든다면 이분이 아마 섭외 1순위가 될 것 같아요. 이분은 참고로 비보이 출신이었는데 춤을 추다가 자신의 팔이 아주 위험할 정도로 각도가 꺾이는 걸 보고 아, 이 길이 내 길이다 라고 해서 봄브레이킹 댄스로 방향을 틀었다고 합니다. 역시 사람은 기회를 잘 잡아야 되나 봐요. 아무튼 킹덤의 좀비 움직임은 전형 안무가에 따르면 몽유병을 모티브 삼아서 만들어졌고 제자리에서 포효하는 모습을 보게 될 때에는 굉장히 정적이면서도 한국의 귀신 같은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전체 고용된 보조 출연자 인원이 2개 시즌을 합쳐서 약 1000여 명 정도의 규모였다고 하는데 이분들이 정말 킹덤의 주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듣기에는 좀 엽기적일 수도 있는데 킹덤의 생사역 괴물들은 다른 할리우드 영화 속 좀비들과는 달리 낮에는 휴지기를 갖잖아요. 이때의 모습을 어떤 의도로 표현했는지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시즌1에서 김성훈 감독은 대청마루 속에 차곡차곡 들어가 있던 좀비들을 편육의 느낌이 나도록 정말 고기가 압축되어 있는 모습을 연출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전용 안무가가 아주 유연한 배우들과 함께 모든 신체의 부위를 다 활용을 해서 서로 사슬처럼 엮인 그림을 만들었고 잘 표현이 되었던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아, 그리고 시즌2에 정말 모두가 열광했던 장면, 안현대감이 조학주의 뺨을 물어뜯던 장면은 영화 캐피플의 오마주라고 합니다. 원래는 목을 물어뜯는 설정이었는데 배우들의 표정을 좀 더 부각하기 위해서 설정을 조금 바꿨다고 해요. 동물원에서 짐승이 팔을 물어뜯는데 근육세포가 고무줄처럼 끊어지는 느낌, 이런 느낌을 표현을 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원래 이건 조지 로메로 감독의 아주 전매 특허죠. 이 밖에도 저희 잡지에 다양한 제작 비하인드가 실려 있으니까 잡지도 많이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플릭스와 영화, 드라마 제작사 간의 협업에서 실제 관계자들이 하는 이야기 중에 제가 가장 흥미로웠던 점은 기술적인 완성도를 집요하리만치 추구한다는 점이었어요. 넷플릭스 하면 뭐가 바로 떠오르세요? 저는 4K와 HDR 기술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킹덤 시즌2의 놀라운 해상도는 넷플릭스가 추구하는 가치를 구현한 결과예요. 킹덤 시즌2는 무려 8K 고해상도로 촬영을 했는데요. 레드웨폰 헬륨 카메라에 쿡 에너모픽 렌즈와 아리마스터 프라임 렌즈를 장착해서 찍었다고 합니다. 김정원 촬영 감독은 레드의 헬륨 카메라는 8K를 지원을 하고 또 가볍기 때문에 좀비 장르의 성격상 움직임이 많은 액션을 표현하기 위해서 로닌과 같은 짐벌과 함께 사용하기 좋은 카메라였다고 설명을 해줬습니다. 에너모픽 렌즈는 사극이기 때문에 필름룩과 빈티지한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사용됐다고도 하고요. 사극의 촬영이 기술적으로 까다로운 이유는 시대 배경이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시대라서 고증상 조명을 밝게 켤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밤씬에서는 사극 특유의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실제 횃불을 조명으로도 활용을 했습니다. 시즌1에서도 조명을 담당했던 김경석 조명감독이 가스등과 횃불을 사용해서 배우들에게 묻어나는 빛깔을 표현을 했다고 하네요. 넷플릭스에는 이미징 팀이라는 부서가 있는데 제작 현장과 스튜디오를 오가면서 다양한 기술적 지원을 해주는 직원들이 있는 팀이에요. 이 팀에서 4K나 HDR 같은 작업을 할 때 도움을 주는 일을 하고 있죠. 그 밖에 다양한 기술 지원 부서가 있는데 시즌2에서는 세트장 지붕에 붙어있던 작은 청테이프를 발견해서 수정하는 엄청난 성과도 거뒀다고 합니다. 이번 시즌을 관람할 때 쾌적한 인터넷 환경에서 보셨다면 어둠 속에서 배우들이 생사역 괴물들과 싸울 때에도 아주 생생하고 입체적인 표정 연기를 또렷하게 보실 수가 있었을 텐데요. 이게 다 여러 기술을 접목시켜 만들어낸 넷플릭스의 집요한 덕분이겠죠. 참고로 이 영상은 넷플릭스 광고가 아닙니다. 앞서서 이야기했듯이 넷플릭스가 이야기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 입김을 불어넣는 것 같다. 혹시 넷플릭스가 기술적인 지원 외에도 슬쩍 창작에 관여하지는 않느냐, 이런 루머를 종종 접하고는 하는데요. 저희도 그게 궁금해서 관계자들을 만날 때 수시로 물어봅니다. 정말 넷플릭스가 대본을 터치하지 않는가? 저희의 취재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창작 방향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인 것이죠. 넷플릭스 작품이 재미있다, 뭔가 다르다라고 느낀다면 그건 결국 창작자의 의도를 최대한 존중해주고 온전히 창작자들에게 맡기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이번 시간은 좀 길게 킹덤의 제작기에 대해서 다뤄봤는데요. 킹덤 외에도 다른 넷플릭스 영화나 드라마도 저희가 종종 다뤄볼 테니까 저희 시네리 유튜브 계정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가 저희의 다음 컨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둘 중 하나는 죽어야 합니다.